그냥 이제 바닥에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고, 제가 예전에 제가 농가 지도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탄저병과 같은 것들이 과수원에 발생을 하면 주워서 밖으로 버리십시오. 아니면 땅에 파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항상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낙엽이나 가지 같은 것들은 이 병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보균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소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수원 바깥으로 좀 끌어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잡초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사실 잡초를 뭐 관리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적당한 잡초는 사실 그 수분을 좀 머금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보비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력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잡초를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내비두시는 거는 사실 과수원 전체가 그 이상으로 습도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잡초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광과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원 관리에서 뭐 지금 하시고 계시는 동계 전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계 유인, 뭐 칩지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햇빛이 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해야 과수원 자체의 습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이제 살균 그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병균들은 좀 이제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광이 조금 잘 통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이 병의 발생을 또한 억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바람길이 뚫리고 햇빛길이 뚫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SS기로 하시든 손소독을 하시든 약재에 대한 부착력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충분히 병 발생 억제 효과를 확보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좀 넘어가시는 부분이실 수도 있고 하고 계시지만 정확히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아까 뭐 RPM도 올려야 된다, 압력도 올려야 된다, 뭐 통광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장지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1차는 지금 보통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부분 이제 1차 이제 적과 마무리 하신 다음에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가능한 7월 이전에 6월에서 7월 이전에 1차 도장지 정리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에는 다른 뭐 기준점보다도 주지상이나 주간상의 이제 직립성 도장지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서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도장지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지 기부에 30cm 이내 직립성 도장지 그리고 약재가 도달하지 않는 주간 연장지 우리 이제 사과가 똑바로 올곧게 서 있을 때 이 주간에서 나와 있는 연장지에 대한 그 도장지 제거나 혹은 주지 기부 30cm 이내의 직립성 도장지 그래서 대신 이제 1차 도장지를 끝내신 이후에 지금 2차 도장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2차 도장지 때는 우리가 양분 전환기를 넘어서서 꽃눈이 맺힌 다음에 실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칫 너무 또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하다가 많은 양의 도장지를 정리를 하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꽃눈이 맺혀서 결실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죄다 이제 2차 생장을 하거나 못 써먹을 그런 엄청난 진리성 도장지로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차 도장지 정리입니다. 3차 도장지 정리는 약 2회에 나눠서 조금 걸쳐서 해주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주간부 안쪽에서 1차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주지상에 있는
결과지와 도장지상, 주지와 결과지상의 도장지를 좀 추가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건데, 가끔 요때 정리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불필요하게 많이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제 통풍이랑 통강이 제가 나무라고 봤을 때 이 안쪽까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충분히 햇빛이랑 바람이 잘 통하는 이 끝부분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이 도장지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착색이나 아니면 뭐 일소 피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어찌됐든 이파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착색이나 후기 비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충분히 통풍이랑 통광이랑 약재의 부착성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가지들까지 무분별하게 자르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해충 관리 요령입니다. 요새 뭐 트렌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트렌드, 병해도 약간의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 농사 지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뭐 홍옥이나 북광, 그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탄저병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뭐 7, 80년대는 뭐 불합병이 문제가 되긴 했었으나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예전에 지금은 등록이 취소된 약재인데요, 뭐 에오아소진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또 탄저병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상 이변이 됐건 뭐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됐던 뭐 꼭 탄저병뿐만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병이 어떤 병이 딱 한 가지가 특출나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게 요즘 병을 전체적으로 보는 트렌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식물 병균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병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균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감염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우리 이 병징이 보이는 거죠. 병원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병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탄저병을 보고 눈으로 다른 병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충분히 감염이 되고 시간이 조금 수일 뭐 10일에서 며칠 이상 흐른 시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예방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이런 그림이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병원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병원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낙엽이나 가지나 아니면 가운데 토양이나 이런 데 존재를 하다가 수증기를 통해서 뭐 비로 내릴 수도 있고 비가 내렸는데 직접 안 맞더라도 뭐 토양에 튀겨서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우선은 뭐 전체적인 주요 병들을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점 낙엽병인데요.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홍로 품종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감수성 품종이라 그래서 여타 다른 품종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저 같은 경우도 처방을 하다 보면 전문 약제, 뭐 로브랄, 뭐 포리옥신, 뭐 비기넨, 뭐 카디스, 뭐 이런 약제들 있죠, 그죠? 이런 약제들을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뭐 보통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필히 이 전문 약제를 추가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 집에 뭐 반점나각병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 빨리 와봐라고 해서 가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시기가 사실 그 오후에 제초제를 살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 제초제를 잘못 살포하시다 보면 뭐 가끔 그 비산성이라고 그러죠.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 보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이제 올라붙어서 나무의 이파리에 묻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도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초제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반점낙엽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점낙엽병이 아니고
뭐 제초제 피해, 제초제 그 약이 날려서 이파리에 맞아서 이런 거네라고 하시더라도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게 아니라